1960년대 초 어느 날 창경원, 사람들이 놀러 나와 여기저기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래와 돌로 장난도 치고 있네요. 그런데 그들이 밟고 깔고 앉고 놀잇감으로 쓴 커다란 바위가 사실은 엄청난 유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듬어진 한낱 바위들이라고 생각한 것은 천상열 차 분야지도 각석, 태조 때의 각석과 숙종 때의 복각본이었는데요. 하늘의 모양을 차와 분야에 따라 배열하여 그린 그림이란 뜻의 천상열 차 분야지도, 한마디로 당대 천문기술이 집약된 별자리판을 돌에 새긴 것이 창경원 한복판에 나뒹굴고 있던 것이죠. 천상열 차 분야지도 각석은 태조 때 만들어졌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천문도 탁본 하나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건 옛날 평양에 존재하던 천문도 석본의 탁본이었는데 평양이 전쟁통에 휩싸이면서 석본은 강에 빠져 잃어버리게 되었고 행방이 묘연하다가 그 탁본 하나가 태조 이성계에게 전달된 것이죠.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은 왕의 정당성과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태조는 탁본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다시 돌에 새기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차 운동으로 별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고 서운관의 요청으로 권근과 류방택 등 11명의 학자들이 모여 이 오차를 수정해 마침내 정밀한 전천천문도 각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천상열 차 분야 지도는 가로 길이 약 122cm, 세로 길이는 2m가 넘는 거대한 크기로 태양과 달에 대한 설명문, 24절기표, 제작 경위, 제작자 등의 내용과 4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별자리판이 그려져 있는데요. 별자리판은 동양의 천문체계인 3원 28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3원은 별의 위치를 현실 세계에 빗대어 황제에 거쳐, 태자에 거쳐, 백성들의 시장 등을 나타내는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28수는 적도를 따라 위치한 28개의 별자리로 방위와 사신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별자리판의 가장 끝 외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한계로 365개의 눈금을 새겨 원주는 1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가장 가운데 작은 원은 주국원으로 그 안에 새겨진 별자리는 1년 내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외규와 주국원 사이에 있는 별자리는 계절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개수로는 총 1467개의 별과 290개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죠. 그 와중에 2개의 원이 겹쳐 있는데 하나는 북반구와 남반구를 나누는 적도, 하나는 지동설이 알려져 있지 않은 당시 태양의 움직임의 길을 나타낸 황도인데요. 두 원이 만나는 지점은 각각 춘분점과 추분점입니다. 왼쪽에서 아래로 길게 난 것은 은하수이죠. 천상열 차 분야 지도는 중국의 소주 천문도에 이어 현존하는 것 중 2번째로 오래된 석각 천문도로 소주 천문도와 구별되는 별자리나 별을 이은 모양이 있으며 별의 밝기에 따라 홈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한 점이나 28수 별들의 각거리를 계산해 놓은 점 때문에 더욱 정교하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둘러싼 논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태조 이성계에게 바쳐졌던 탁본이 고구려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학자들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모본이 되는 평양의 천문도가 고구려 시대에 제작된 것이며 태조 시기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천문학 수준을 고구려 시대의 수준으로 소급하기까지 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모본은 고구려가 아닌 고려 시대의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고구려 때의 것이란 의견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지역을 막론하고 고대 사람들은 하늘, 태양, 별에 대한 호기심이 컸는데요. 한반도에서도 고인돌 위에 새겨진 북두칠성 등에서 그 관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고구려가 벽화에 많은 천문도를 남겼는데 심지어 삼국의 천문도는 일본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어져 축적된 한반도의 천문학 지식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탄생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태조 시기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제작 이후에는 세종 때도 석각 천문도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세종 시기 천문도는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조 시기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뒷면에 구성이 조금 다른 천문도가 또 있어서 어떤 이들은 뒷면에 있는 천문도가 세종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앞면과 뒷면은 구성뿐만 아니라 입성을 거성으로 피휘했는지 여부도 차이가 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구와 추측이 이어지고 있죠. 또는 태조 때부터 제작되어 세종 때 각석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숙종 시기가 되면 임진왜란 등으로 훼손된 천상열차 분야지도 석각의 복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뒷면을 따라 다시 만든 복각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입니다. 영조 때가 되면 태조 시기의 각석과 숙종 시기의 복각 각석은 창덕궁 흠경각에서 보존되는데요. 그러던 일제강점기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각석은 미국인 선교사이자 과학교사였던 윌 칼 루퍼스에 의해 재발견되었습니다. 루퍼스는 창덕궁에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발견한 뒤 1913년 관련 논문과 1936년 한국천문학을 저술했고 동양의 천문관이 집약된 섬세하고도 정확한 천문도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상황과 과학유산에 대한 무관심이 맞물려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은 크게 조명받지 못했죠. 해방과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각석은 행방이 묘연한 채 완전히 잊혀졌는데요. 그러다 창경궁 추녀 밑에서 방치된 채 사람들에게 밟히고 훼손되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보존 및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현재는 태조시기 각석과 숙종시기 복각본, 선조시기 인쇄 반포된 120장 중 유일하게 남은 목판본 한 장이 전해집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현재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만원권 뒷면에 새겨져 매일 우리의 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화려하게 등장하기도 했죠. 천상열차 분야지도, 하늘을 달리는 열차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중한 과학문화유산임을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